네, 노무현 정부 1년차 검찰 개혁 직전에 들이닥친 사정 한파였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리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네, 검찰에 대한 어떤 강력한 불신이 싹텄던 그런 한 장면일 거고요.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저 장면을 지켜보는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자, 2003년의 상황과 14년이 흐른 지금과 약간 대비되는 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2003년도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송강수 검찰총장이요. 그다음에 안대희 중수부장. 사실 안대희 중수부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좀 서울고검에 어떤 면에서 좀 물먹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네. 사실 저 안대희 중수부장도 좀 알아주는 칼잡이였거든요. 그렇죠. 자, 안대희 중수부장을 임명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선 자금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때 당시의 팀을 보면 지금 뭐 유명한 하여튼 그 특수부 검사들이 다 중수부에 집결이 돼서 네. 그때 뭐 삼성 비자금이라든지 대선 자금이라든지 뭐 많이 하면서 당시에 보면 이제 야당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당시에 또 이 여당 즉 이 안희정 이광재까지 정말 여당의 핵심 인사들까지도 다 이제 수사 선상에 올릴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 이제 독주하는 그 기차였죠. 그런 상황에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때 당시에 국민들은 그 검찰을 향해서 엄청 박수를 쳤습니다. 결국 이제 검찰이 이제야 제대로 서는구나. 또 그리고 사실은 그때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야 균형 있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수사를 진행을 해왔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측근들도 이제 척결한 반면 또 반대쪽에 있던 이제 이쪽 이 당시에 이제 이해창 후보 쪽이라 이쪽도 이제 척결하고 그 유명한 차떼기다 그렇죠. 사건이 나온 거고. 사건 나왔죠. 노무현 전 당시 대통령 측에서는 누가 구속이 됐습니까? 그때 이제 안희정, 네. 그다음에 이광재, 그다음에 강금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정말 측근들이. 다들 측근들이 사실은 이제 단죄를 받았죠. 네네. 이제 그런 거 비춰본다라면 사실 이제 지금도 지금은 이제 대선 자금 수사는 좀 예전과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대선 자금 수사가 이제 결국 정권 초기에 이제 핵심인데 이번에 보면 이제 국정원 자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박근혜 전 정권이 이제 그 탄핵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이제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큰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적인 문제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윤석열과 안대희 이 두 성격을 비춰본다는 좀 비슷한 성격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어떻게 갈지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도 예측 불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자, 그런데요. 사실 이제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나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제 접하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검찰에 대한 불신이 누구보다 컸을 텐데 이게 그 뭔가 개혁 1순위였던 검찰이 반년 만에 무슨 그 개혁의 1등 공신이 돼서 그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키워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쪽에 제가 봐도 지금 이게 검찰이 꼭 이게 청와대 지시보다는 스스로에게 조직 보호 본능에 의해서 네. 뭔가 이게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이게 수사를 좀 약간 이게 지나치다 할 정도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게 좀 전에 그 우리 이현종 의원이 설명하신 것 중에 저는 이게 2003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요. 바로 이게 10분의 1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대선 자금 수사에서 10분의 1만 이게 넘으면 책임지겠다. 그럼 이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보통 이게 검찰 같으면 당연히 10분의 1이 약간 안 되게 수사를 하는 게 옛날 같으면 그게 권력의 검찰의 속성인데 그때 제가 알기로 이게 40억 10분의 1이 약간 넘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2003년도 그 수사는 저렇게 공정했다고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아까도 조금 전에 질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정말 이게 저는 청와대에서 이번에 검찰개혁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 이게 윤석열 지검장에는 검찰이 아무리 적폐수사를 잘하고 있어도 또 이게 지나고 나면 그 검찰의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혁은 시급하다 보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일성이요. 검찰을 권력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조국 민정수석의 당시 이제 막 임명이 됐을 때도 그런 다짐을 밝혔습니다. 조국 수석입니다. 검찰이 아주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항상 초심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저런 얘기들, 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실제 검찰이 수사가 이루어질 때 저런 원칙들이 지켜지고 명명백백, 정정당당, 그리고 불편부당한
그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모든 정권이 들어설 때 저 이야기를 다 합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검찰이라는 칼을 쓰다 보면 네. 굉장히 좋아요. 왜냐? 아하. 사실 이제 국정 아젠다나 국정의 성과가 이렇게 나지 않는 상황에서 네. 국민들의 관심을 일단 검찰 쪽으로 다 쏠릴 수가 있게 하거든요. 어떤 적폐청산에 좀 속 시원한 게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정권 측에 봐서는 결국 이제 국정 운영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부족하고 아직 당장 성과도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공기를 잡고 또 예를 들어 야당도 사실은 이제 반발을 좀 못하도록 하고 그러기에는 검찰의 칼을 쓰는 게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콤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달콤한 독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달콤해서 마시긴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권력의 독배가 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문재인 정권이 거기에 좀 경계선상에 있지 않나 싶어요. 과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말 검찰 권력을 해보니까 좋고 뭐 다 수사하고 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힘도 없고 하는데 문제는 결국 그렇게 하면 나중에 검찰은 굉장히 권력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제일 조심할 때가 아까 서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지금 상황이 검찰의 개혁을 해야 될 강의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의 칼춤이 다음 주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여기서 김성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아까도 조금 전에 질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정말 이게 저는 청와대에서 이번에 검찰개혁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 이게 윤석열 지검장에는 검찰이 아무리 적폐수사를 잘하고 있어도 또 이게 지나고 나면 그 검찰의 문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혁은 시급하다 보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일성이요. 검찰을 권력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조국 민정수석의 당시 이제 막 임명이 됐을 때도 그런 다짐을 밝혔습니다. 조국 수석입니다. 검찰이 아주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항상 초심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저런 얘기들, 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실제 검찰이 수사가 이루어질 때 저런 원칙들이 지켜지고 명명백백, 정정당당, 그리고 불편부당한 그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모든 정권이 들어설 때 저 이야기를 다 합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검찰이라는 칼을 쓰다 보면 송강수 검찰총장이요. 그다음에 안대희 중수부장. 사실 안대희 중수부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좀 서울고검에 어떤 면에서 좀 물먹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네. 사실 저 안대희 중수부장도 좀 알아주는 칼잡이였거든요. 그렇죠. 자, 안대희 중수부장을 임명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선 자금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때 당시의 팀을 보면 지금 뭐 유명한 하여튼 그 특수부 검사들이 다 중수부에 집결이 돼서 네. 그때 뭐 삼성 비자금이라든지 대선 자금이라든지 뭐 많이 하면서 당시에 보면 이제 야당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당시에 또 이 여당 즉 안희정 이광재까지 정말 여당의 핵심 인사들까지도 다 이제 수사 선상에 올릴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 이제 독주하는 그 기차였죠. 그런 상황에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때 당시에 국민들은 그 검찰 향해서 엄청 박수를 쳤습니다. 결국 이제 검찰이 이제야 제대로 서는구나. 또 그리고 사실은 그때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야 균형 있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수사를 진행을 해왔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측근들도 이제 척결한 반면 또 반대쪽에 있던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해창 후보 쪽이라 이쪽도 이제 척결하고 그 유명한 차떼기다 그렇죠. 사건이 나온 그 거고. 사건 나왔죠. 노무현 전 당시 대통령 측에서는 누가 구속이 됐습니까? 그때 이제 안희정, 네. 그다음에 이광재, 그다음 강금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정말 측근들이. 다들 측근들이 사실은 이제 단죄를 받았죠. 네네. 이제 그런 거 비춰본다라면 사실 이제 지금도 지금은 이제 대선 자금 수사는 좀 예전과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대선 자금 수사가 이제 결국 정권 초기에 이제 핵심인데 이번에 보면 이제 국정원 자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박근혜 전 정권이 이제 그 탄핵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이제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큰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적인 문제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윤석열과 안대희 이 두 성격을 비춰본다는 좀 비슷한 성격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어떻게 갈지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도 예측 불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자, 그런데요. 사실 이제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나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네, 노무현 정부 1년차 검찰 개혁 직전에 들이닥친 사정 한파였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리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네, 검찰에 대한 어떤 강력한 불신이 싹텄던 그런 한 장면일 거고요.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저 장면을 지켜보는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자, 2003년의 상황과 14년이 흐른 지금과 약간 대비되는 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2003년도 그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제 접하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검찰에 대한 불신이 누구보다 컸을 텐데 이게 그 뭔가 개혁 1순위였던 검찰이 반년 만에 무슨 그 개혁의 1등 공신이 돼서 그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키워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쪽에 제가 봐도 지금 이게 검찰이 꼭 이게 청와대 지시보다는 스스로에게 조직 보호 본능에 의해서 네. 뭔가 이게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이게 수사를 좀 약간 이게 지나치다 할 정도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게 좀 전에 그 우리 이현종 의원이 설명하신 것 중에 저는 이게 2003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요. 바로 이게 10분의 1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대선 자금 수사에서 10분의 1만 이게 넘으면 책임지겠다. 그럼 이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보통 이게 검찰 같으면 당연히 10분의 1이 약간 안 되게 수사를 하는 게 옛날 같으면 그게 권력의 검찰의 속성인데 그때 제가 알기로 이게 40억 10분의 1이 약간 넘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2003년도 그 수사는 저렇게 공정했다고 보이는데 네. 그러게 지금